오늘은 공직선거법 사건 2재판에 나갔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처장을 나는 모른다. 그리고 백현동 사업 개발 부지 매각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라고 한 게 그게 허위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받는 이번 사건의 혐의입니다. 오늘 재판에 더해서 지금 진행 중인 재판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건입니다. 대장동 사건이 있고요. 또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달에만 3번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에 3번 더 나가야 된다는 건데요. 현실화한 거죠.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있고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받아야 됐고 그래서 오늘 나온 겁니다. 차우재현 교수님. 예.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나가는 그 걸림돌이 이제는 단 하나, 사법 리스크밖에 없다 이런 평가가 나와서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지금 선거의 승리를 했다고 해서 혐의가 무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법과 정치의 영역은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압승을 했습니다만 법원의 일정에 따라서 오늘 지금 재판장에 출두를 한 것이고요. 저는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당이 진짜 역대급 압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법부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표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의 법원의 독립도 상당 부분 지금 달성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난 정권 때 이 사법부의 일종의 재판 개입과 관련해서 전직 대법원장까지 그 법대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아마 이 어떠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아마 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은 증인들이 있고 또 쟁점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공방이 치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만 공직선거법과 위정교사 문제는 사실 사안이 좀 간단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빨리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문제는 앞서 우리 김민수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을 받고 그것이 만약에 확정으로 판결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의 선거 보조금을 이렇게 환납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비선거권이 다음 차기 대선에서 날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향후 정치 행보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정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들 언제 그러면 1심이 나올까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대장동 사건, 이 대장동 사건은 올해 1심이 나오기는 사실 힘듭니다. 여러 사건들이 묶여 있고요. 또 내용이 방대해서 1심에만 한 1에서 2년 정도 더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1심만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위증교사 혐의 사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차 교수님 말씀대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안에 1심 선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증 혐의를 같이 받는 이 공범 김모 씨가 모든 혐의를 지금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를 했던 유창훈 판사도 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영장 심사 결과를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지금 법조계 전망인데요. 정호기 의원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3개 재판에서 어떤 판결 받느냐 보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형 확정받으면 그리고 위증교사나 대장동 사건은 금고 이상 형 확정받으면 이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전망은 이게 전망이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민주주의에서 입법, 사법, 행정은 3권 분립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 말씀하신 3가지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어느 한 사건이든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선에서의 진로에 상당한 차질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복잡한 상황을 본인도 이해하기 때문에 재판장에 들어가면서 침묵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요번에 선거에 압승을 한 것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전혀 상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사법부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 주렁주렁 걸려있는 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본인이 결국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은 비록 대선이 3년 후에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더 잘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전승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총선 이후고 민주당이 압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건설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이 사법 리스크는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에 출석했고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대선까지 3년 남았습니다. 3년 내에 대법원 판결 나올 수 있는 재판이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당내에서는 좀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거는 결국 재판부 자체의 시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판단을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 영장 전담 판사의 혐의 소명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실질 심사 자체가 증인신문 과정 중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분들은 이게 판사가 판단한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검사의 그런 판단이 개입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실질적인 본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떤 혐의 소명 자체를 했다고 해서 그게 실제적인 혐의에 대한 인증과 재판의 결과로서 연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소명과 사실 입증은 분명히 다르고 영장 전담과 실제 재판의 그런 결과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 근데 영장의 실제 심사에는 검사의 의견이 대폭 박연될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들 차이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김 대변인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보면요. 영장실질검사에 10글자 정도 적혀 있어요.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 뭐 이 정도 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검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례적으로 긴 판결문과 정치적 해석적인 용어도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이고 또한 거기에서 이례적으로 상당히 혐의가 소명된다라는 말도 있다라는 것은 판사의 시각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다소 인정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객관적인 정황일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판결에도 제가 볼 때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같은 판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비슷한 유형의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을까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영장 실질 심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 이제 방어권 행사에 제출한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고 검사 일방의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사건도 나중에 뒤집어지고 파기환송됐던 사례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입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섣불리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